진나라의 왕자를 놓고 진시황과 다퉜던 상인 출신의 걸물 여부리입니다. 상인 출신으로서 성공한 정치가답게 압도적인 부를 지닌 자산가로 그려지죠. 진시황은 여부리와의 권력 다툼에서 왕족과 귀족들의 정통성을 강조했으며 그들의 힘을 하나로 규합하여 여부리에 맞섰고, 여부리 또한 진시황에 대항하기 위해 전국의 인재들을 하나로 끌어모아 맞섰어요. 여부리를 따르는 그들의 능력과 위엄은 일자천금이란 고사성어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진의 재상이자 걸출한 상인이었던 여부리는 전국의 논객과 식객 3천여 명을 모아 저술한 책 전국 시대판 백과사전 여시춘추를 집필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각지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통치체제를 다지기 위해 이 책을 지었고, 여부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은 책이라고 자부했죠.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에겐 천금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해요. 여부리는 어느 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이 능력과 재능만 있다면 망설임 없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여부리의 주위로 몰려든 수많은 식객들 중에서도 그의 최측근으로 활약한 인물들이 있었으니 원작에선 이들 4명을 여시사주라고 부릅니다. 사주란 진시황과 맞섰던 여시 진영의 4가지 기둥을 가리키는데요. 법의 수호자였던 이사, 전국시대 최고의 외교관 채택, 중화최강의 장수 목무, 진나라 군의 총사령관 창평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수호자 이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는 여부리의 식객으로서 여부리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그의 추천을 받고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부리의 최측근이자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던 법가였죠. 전국시대에서도 법가에 관해서라면 이사와 한비가 최고봉이었다고 원작에서 설명되죠. 진나라에서 제일 가는 법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음은 물론이고 법과 재정을 총괄하는 문관으로서 총사령관인 창평군의 버금가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부리의 최측근으로 활약하며 타고난 정치술과 뛰어난 지력으로 앞장서서 진시황의 진영을 괴롭힌 인물이에요. 역사대로라면 통일왕조가 된 뒤에도 진의 승상까지 역임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법치국가라는 통일왕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서 여부리에게나 진시황에게나 이사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죠. 중화통일 후의 법은 자신과 한비만이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였으며 다른 이들의 어설픈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공언하죠. 이런 이사의 발언에 감히 반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법에 관해선 뛰어난 해안을 가졌습니다. 여부리는 신하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벼슬 상국의 자리에 오를 때 휘하의 창평군과 함께 이사를 승상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진시황이 자신의 진영 창문군을 좌승상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이사는 승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죠. 이사는 법치주의를 사상으로 하여 진시황을 도와 진의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로도 그려지지만 여시사주 중에서 여부리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인물입니다. 여시사주의 한 축을 맡은 전국시대 최고의 외교관인 채택입니다. 채택은 연나라 출신으로 연나라와의 외교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젊은 시절의 채택의 계책으로 주나라의 땅을 손에 넣었고 진나라가 패권 국가의 기틀을 잡는데 큰 일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전승상이었고 최고의 외교 능력을 가진 여시사주의 일원으로서 진시황에게나 여부리에게나 모든 진영에서 칭송받던 훌륭한 국사였죠. 수십 년을 외교에 종사했으며 그의 말 몇 마디로 한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과 수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어지간한 문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무장들조차 범접하지 못할 날카로움과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제나라의 왕과 외교를 통해 말 몇 마디만으로 제나라를 합종군에서 이탈시키는데 이때 채택의 외교가 없었더라면 진나라는 필시 멸망했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후 독단적으로 제나라의 왕을 진나라로 데려왔고 진시황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는데요. 법치국가라는 진시황의 포부를 듣고 제나라의 조건부 항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안을 이어주기도 했죠. 채택은 오랜 전국시대를 살아가며 평화와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은 자신에게 진시황이 길을 알려주었다며 오래 살기를 잘했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으며 중화통일 최대 난관은 이목이라는 경고를 남깁니다. 외교관으로서 무관이 이루지 못할 큰 공을 여러 차례 세웠고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영정에게 자신은 강한 자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여부리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어쩌면 황족이라는 정통성이 없었던 여부리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여시사주의 한 사람으로서 채택을 모셨던 이유는 그만큼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킹덤 내 무력 랭킹 1위 여씨사주 중에 한 사람 몽무입니다. 대장군 몽호의 아들이자 후에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몽염의 아버지죠. 여부리의 최측근 여씨사주 중 한 명, 진나라의 명장이며 자신이 중화 최강임을 알리는 것 외에는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무에 충실한 인물이에요. 몽무는 전쟁과 같은 외정을 주로 담당했고 진나라 총사령관인 창평군과 군부를 나눠 담당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무력만으로는 진나라 최강이며 중화 최강을 자칭하는 몽무는 현존하는 킹덤 내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무력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6대 장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실력자로 여부리가 늘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젊은 시절에 6대 장군의 일원이던 왕을을 일격으로 패배시킨 초나라의 대장군 한 명의 목을 베었으며 6대 장군이 되려면 최소한 100전은 경험해야 한다는 왕기가 아직 몽무는 미숙하다고 인증한 만큼 앞으로도 킹덤의 이야기에서 그의 성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그려지는 인물이에요. 여씨사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시황을 아련하여 자신이 중화 최강임을 알리기 위해 6대 장군 제도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건의했으며 후에 새롭게 부활한 6대 장군의 한자리를 맡게 됩니다. 몽무가 쌓아나갈 무공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이죠. 여부리의 최측근인 여씨사주 중 마지막 한 사람, 진나라 군대의 총사령관 창평군입니다. 원래 그는 초나라 사람으로 진과 초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진나라의 공자와 맞교환되어 오게 된 인물이죠. 진나라 제1의 지령 능력치를 가졌고 실제로도 가장 뛰어난 계책을 보여주며 전쟁의 큰 틀을 기획하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주도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조나라 3대천이나 진나라 6대 장군 들급의 군략을 넘어섰으며 여씨사주 중 한 명인 채택조차도 창평군을 몽무보다 뛰어난 무인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먼치킨이죠. 여부리가 진시황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창평군을 보며 불쾌하다는 듯이 대왕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자 저는 진나라군 총사령관인 몽 따라서 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밖의 일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답하기도 하는데요. 창평군은 직접적으로 군사를 이끌어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전쟁 시 큰 틀의 작전 계획을 세우며 진나라의 내정을 강화하는 시기엔 군사 양성소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요. 몽염도 그의 제자였고 그의 동생 몽이와 하류초 또한 군사 양성소에서 창평군 밑에서 전략과 전술을 배웠죠. 이후 여부리가 삼국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서 공석이 된 우승상의 자리에 임명됩니다. 개혁은 창평군을 평가할 때 어렸을 때는 천하의 몽무보다 실력이 위였으며 과장하면 무력은 몽무급이고 과장 없이 지략은 이모급이란 말을 하죠. 부리는 창평군을 두고 남의 밑에 있을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고 앞으로의 킹덤에서 그의 캐릭터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여부리의 최측근 여씨사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